페어리테일의 주인공 나츠의 이름은 일본어로 여름을 뜻하며, 나츠는 페어리테일의 작가 마시마 히로의 어린 시절을 모델로 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페어리테일의 작가 마시마 히로는 어렸을 적 할아버지가 어디선가 주워온 소년점프를 보면서 처음으로 만화를 접했다고 하며, 그 소년점프에 실려있던 드래곤볼과 근육맨을 보며 만화가의 꿈을 키웠다고 한다. 페어리테일의 작가 마시마 히로는 다른 만화가들과는 다르게 조금 다사다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왔는데, 중학교 시절에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일탈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그로 인해서 무기정학을 받게 되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로 상경해서 들어간 만화 전문학교는 오타쿠들이 득실된다는 이유로 무단 결석을 했다고 한다. 그 후 놀고 먹기를 반복하던 마시마에게 그의 여자친구는 "우리 헤어지자" 라는 말과 함께 이별 통보를 하게 되고,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린 마시마는 다시 한번 펜을 쥐고 만화를 그려서 소년 매거진에 작품을 투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신의 작품에 단 한 번도 비판을 받은 적이 없던 마시마는 만화의 기본이 되는 소녀의 모습이 하나도 귀엽지 않군요 라는 편집자의 한마디를 듣고 패닉에 빠지게 되며, 그 충격으로 인해 각성하게 된 마시마는 단 이틀 만에 매지션이라는 단편선을 만들어서 제60회 주간소년 매거진 신인 만화상에 당당히 입선하였다고 한다. 그 후 정식으로 만화가로 데뷔한 마시마는 첫 연재작인 네이브를 시작으로 만화가의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고, 그 기세를 몰아서 수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판타지 소년 만화 페어리테일을 선보이며 제33회 고단샤 만화상 소년 만화 부분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여담으로 페어리테일의 초기 설정은 탈 것에 취약한 주인공이 여러 가지 탈 것들에 도전하면서 물건을 운반하는 배달원 이야기였다고. 그러나 갑자기 떠오른 마도사라는 아이디어 하나 때문에 배달원 이야기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고 하며, 주인공 나츠가 탈 것에 약한 설정 또한 이 초기 설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이 밖에도 페어리테일의 주인공들은 각각 현재와는 다른 초기 설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인공 나츠의 초기 설정은 인간이 아닌 정령으로 그려졌으며, 루시는 좀 더 여성스러운 복장을 하고 카드를 사용하는 마도사로, 엘자는 나츠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 좀 더 와일드한 모습, 그레이는 원래 멍청한 바보 캐릭터로 만들어질 예정이었으나 팬들의 인기와 독자의 반향으로 인해서 지금의 그레이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여담으로 그레이는 원래 얼음의 멸룡마도사라는 설정을 갖고 있었지만 너무 식상하다라는 편집자의 한마디에 얼음 조형마도사로 변경되었다고 하며, 그레이가 항상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노출증은 작가의 어린 시절 습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원작에서 그레이는 첫 출연 당시에 흡연자로 등장했는데 어느샌가 금연을 하게 되었고, 애니메이션판에서 올블랙의 팬티만 고집하던 그는 원작에서는 다양한 팬티 무늬를 자랑하고 있다. 나츠의 옷 색깔은 원래 붉은색이었지만 나츠가 사용하는 불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옷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변경했다고 하며, 나츠의 옷이 불에 타거나 손상을 입어도 멀쩡하게 돌아오는 이유는 굉장히 유능한 매그놀리아의 재봉사가 특수 소재를 사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나츠와 해피는 임무에 대한 추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전리품을 수집한다고 하며, 나츠의 첫 키스 상대는 루시가 아닌 수컷 고양이 해피. 해피의 이름은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프레이로 장명하려 했으나 생김새와 다르게 너무 과한 이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장 만만하고 적당한 해피로 장명하였다고 하며, 해피가 고양이로 등장하게 된 이유는 그저 고양이를 좋아하는 작가의 취향이라고 한다. 여담으로 해피는 10년간 팬들의 사랑을 받은 동물 캐릭터라는 설문조사에서 피카츄와 초파를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적이 있다. 최강의 여마도사 엘자 스칼렛의 모습은 잔다르크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엘자가 임무를 수행할 때 들고 다니는 어마무시한 크기를 가진 짐 속의 내용물들은 그녀가 입은 갑옷도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도 아닌 식량이라고 한다. 엘자의 갑옷 중 마력을 분출시키는 요정의 갑옷과 파괴력이 가장 뛰어난 연옥의 갑옷을 굳이 비교하자면 요정의 갑옷이 좀 더 강력하다고 하며, 미라젠이 말하길 엘자의 갑옷 중에 최강의 갑옷은 남자들을 단번에 유혹시킬 수 있는 유혹의 갑옷이라고. 여담으로 엘자는 약 100벌 정도의 갑옷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루시 하트필리아의 이름은 장명 도중 우연히 듣게 된 루시 인 더 스카이 윗 다이몬즈라는 노래를 듣고 루시라는 이름으로 장명하였다고 하며, 루시의 아버지 또한 연관성을 위해서 비틀즈의 명곡 중 하나인 헤이 주드에서 따왔다고 한다.
루시의 몸무게는 약 0.05톤이라고 하며 그녀의 3 사이즈는 88, 59, 88. 작중에서 루시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용해서 미인계를 사용하는 장면들이 다소 등장하는데 열쇠의 금액을 깎기 위해서 마법가게 주인에게 사용했던 미인계는 단돈 1000주엘을 깎으며 실패. 임무를 위해 에바르 공작에게 사용한 미인계는 호박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실패. 길을 막는 도적들에게 사용했던 미인계는 K 도적단에게 잘못 걸려서 실패. 경기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비병들에게 사용했던 미인계는 CR도 안 먹혀서 실패를 하며 그렇게 그녀의 미인계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한다. 루시의 성우인 히라노 아야는 기생수에 등장하는 미기의 성우를 맡은 적이 있으며 페어리테일 기생수 콜라보 단편작에서는 루시와 미기의 성우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루시의 손에 잠식하는 미기의 모습을 그렸다고 한다. 페어리테일의 로고를 자세히 보면 T 부분에는 앵크, L 부분에는 요정의 꼬리가 새겨져 있는데 여기서 앵크는 앙크세럼의 신과 제레프를 의미하며 요정의 꼬리는 페어리테일 길드와 초대 마스터 메이비스를 의미한다고. 여담으로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커플은 제레프와 메이비스. 작가는 원래 귀여운 메이비스를 할아버지로 그리려고 했으나 메이비스가 여성의 이름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서 소녀로 변경하였다고 한다. 또한 메이비스는 편집자의 의견과 독자들의 편지로 인해서 존재감 없는 캐릭터에서 비중 있는 캐릭터로 변경되었다고. 여담으로 작가가 뽑은 의외로 인기 있는 캐릭터 1위는 메이비스라고 한다. 루시가 사용하는 성령 계열의 초마법 우라노 메트리아는 별자리 관련 서적 우라노 메트리아라는 책의 제목에서 따왔다고 하며 매그놀리아에 있는 카르디아 대성당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르트담 대성당을 모티브하여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레이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주비아의 이름은 스페인어로 비를 의미하는 료비아에서 따왔으며 주비아의 집에는 온통 그레이 모양의 물건들로 도배되어 있다. 여담으로 주비아가 만든 그레빵과 주비빵의 맛은 미라젠이 말하길 인생의 맛이 난다고. 멸룡마도사 중 한 명인 넥서스 드레아의 이름은 조도를 뜻하는 럭스에서 따왔으며 페어리테일의 마스터 마카로프의 이름은 그냥 러시아스러운 이름을 짓고 싶어서 마카로프로 창명하였다고 한다. 여담으로 마카로프는 길드 역사상 최다 마스터 자리를 차지하였다. 당철의 멸룡마도사 가질의 이름은 갉아먹는다라는 뜻을 가진 가지르에서 따왔으며 그가 처음 등장할 당시의 눈 색깔은 녹색이었지만 점차 눈이 충혈되면서 붉은색으로 변경되었다. 작가가 말하길 미스트건의 길드마크 위치는 딱히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하며 대충 구상해 본다면 그레이와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작가는 워낙 많은 캐릭터들의 설정들을 자주 잊어버려서 자주 까먹는 설정 탑5를 선보인 적이 있는데 작가가 자주 까먹는 설정 탑5 5위는 페어리테일의 마스코트 해피의 존재, 4위는 각 캐릭터가 착용한 액세서리, 3위는 각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흉터의 위치와 모양, 2위는 엘자가 입고 다니는 갑옷의 모양, 대망의 1위는 페어리테일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의 얼굴과 이름이라고 한다. 여담으로 니르바나는 8개의 다리를 갖고 등장하였지만 작가의 건망증 때문에 갈수록 다리가 줄어들었다고. 천공의 웬디는 원래 천룡이 아닌 수룡이라는 초기 설정을 갖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그녀의 이름 또한 수룡에 걸맞는 웬즈데이에서 따왔다고 한다. 작가가 그린 만화의 주인공들은 모두 사계절의 이름을 본따서 만들어졌는데 마시마의 첫 연재작이었던 레이브의 주인공 하루는 봄, 두 번째 연재작 페어리테일의 주인공 나츠는 여름, 2006년에 연재된 몬스터 소울의 주인공 아키는 가을, 단편작품 혼합전대 믹스처의 주인공 후유는 겨울에서 따왔다고. 페어리테일에 등장한 인물들의 숫자는 약 400명이 넘는다고 하며 그중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주인공 나츠라고 한다. 여담으로 루시의 성령으로 등장한 푸르는 화장실 벽에 낙서를 하다가 구상하게 되었다고. 작가는 원래 나츠와 루시, 리사나의 삼각관계를 구상하고 있었지만 만약 이 삼각관계를 그리게 된다면 어느 쪽이 이루어지든 간에 즐겁게는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이들의 삼각관계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고. 페어리테일의 캐릭터들은 각각 실존하는 인물들을 모델로 하여 그려진 경우가 많은데 주인공 나츠의 모델은 작가의 청소년기의 모습을, 그 외 다른 등장인물들의 모델은 작가의 친구들이나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들, 악역으로 등장한 늙은 캐릭터는 중학교 시절에 만났던 무서운 선생님, S급 마도사 길다트의 모델은 더 파이팅의 작가 모리카와 조지, 스프리건 제이콥 레시오는 영화배우 제이슨 스타뎀을 모델로 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작가는 페어리테일을 연재하는 당시 단 한 번도 휴재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며 저기 사는 누군가와는 다르게 3개의 만화를 동시에 그리면서도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한다. 페어리테일은 원래 10권 정도로 끝낼 예정이었지만 즉흥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어느샌가 63권의 장기 연재가 되었다고. 이처럼 페어리테일은 스토리는 물론이고 설정 또한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엘자의 설정은 나츠보다 강하다는 설정을 제외하면 전부 다 그리면서 즉흥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며 아이린이 엘자의 어머니라는 설정 또한 아크놀로기아를 만난 뒤에서야 구상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종 보스 중 한 명이었던 제레프는 다른 캐릭터들과는 다르게 설정을 먼저 구상해 두었다고 하며 제레프의 최후는 한 가지도 아닌 무려 3가지나 만들어 두었다고 한다. 여담으로 마시마는 어느 한 팬에게 저 작가님 너무 불안해요. 제발 구상 좀 하면서 그렸으면 좋겠어요. 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고. 페어리테일은 소년 만화답게 최종 보스 아크놀로기아를 무찌르며 결말을 맞이하였는데 그 후 1년 뒤 루시는 캠 자레온 문학상 신인상을 수상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되었고 가질과 레비는 그 어떤 커플보다 빠르게 아이를 갖게 되었으며 그레이와 주비아 커플은 조금 더 연인다운 모습으로 나츠와 루시는 드디어 연인으로 발전하나 했으나 눈치 없는 나츠로 인해서 다시 한번 모험을 떠나며 페어리테일의 막을 내렸다고 한다. 여담으로 작가는 당분간 후속작을 그릴 예정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으나 페어리테일이 끝난 1년 뒤 페어리테일 100년 퀘스트라는 제목으로 속편을 연재하기 시작했다고.